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63회입니다. 이번 회는 홍해성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해보죠. 홍해성은 한국 최초의 근대 연출가라는 명칭을 얻고 있는 분입니다. 홍해성 이전에도 연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기는 했었겠죠. 연극 공연을 하면서 연극 공연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근대 연극에서 연출이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행하는가를 제대로 보고 경험하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그 당시에 홍해성이 최초였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근대 연출가라는 명칭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연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19세기 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초까지도 완전히 수립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문헌들을 살펴봐도요. 연극 연출가를 지금 말하는 디렉터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라는 명칭이 디렉터라는 명칭과 20세기 초까지 혼용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의 방식대로 번역을 하면 그것은 무대 감독이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들을 봐도 제 기억에 의하면 1930년대까지도 연출이라는 말보다는 무대 감독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은 적어도 더 많이 쓰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연출이란 말과 무대 감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서 병용 혹은 혼용되고 있습니다. 홍해성은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축지 소극장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그 극장에서 근대 연극의 경험을 쌓습니다. 스키치 소극장은 1924년에 히지가타 요시라는 사람이랑 오사나이 가오루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한 500석 정도의 극장입니다. 1923년에 일본에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있었죠. 그때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는 바에 의하면 약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타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4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불을 지른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지진이 지난 다음에는 동경 시내의 건축이 무척 완화됩니다. 규제 조건이 완화되어서 극장을 짓기에도 쉬운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식으로 유럽으로 연극 공연을 하러 갔던 히지가타 요시라는 사람이 자기의 유학 자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동경의 축지 지역에다가 소극장을 짓죠. 그때 자신의 스승인 영문학자 오사나이 가오루와 함께 같이 극장을 수립하고 극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축지소극장이고 이것이 일본의 근대 연극의 본산 정도가 됐죠. 홍해성은 여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축지소극장에서는 서구 리얼리즘 근대극도 했지만 또 역시 서구 근대의 다양한 스타일의 여러 가지 공연들을 했습니다. 상징주의 작품도 하고 표현주의 작품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정작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이 볼 때는 축지소극장의 특징을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가 있고 그 가부키에 대한 극복으로 근대적 형태를 가지는 것을
신극이라고 부르고, 그것 가부키에 대한 대응으로, 가부키에 대한 반동으로 리얼리즘이라고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극 같은 것에는, 한국 연극에는 가부키 같은 게 없지요. 한국 연극 사이에 있어서는 연극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전통이 없다가 외국에서 수입되고 이식되어 온 이질적인 문명, 문화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신극이 들어올 때는 리얼리즘과 다양한 사조들이 같이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축지소극장에서 했던 연극들을 우리가 리얼리즘이다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범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축지소극장에서 했던 연극들을 다양한 근대 연극의 스타일이라고 말해주고, 홍해성 선생이 축지소극장에서 그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홍해성도 리얼리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서구 근대극의 스타일을 모두 갖추고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근대극을 체현하고 있는 예술가였다. 이렇게 보아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지나간 회 어느 때에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을 꼭 리얼리즘이라고 못 박지 말자, 그렇게 규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한국 근대 연극의, 그리고 우리 문화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히 만들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축지소극장에서 리얼리즘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요, 예전에 공연예술저널이라는 그 전문지를 낸 적이 있는데요. 그 공연예술저널 창간 준비호에 보면 스가이 유키오라는 사람이 쓰고, 마정희 역의 축지소극장의 무대 연출과 연기의 방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마모토 야스에라는 일본인 배우가 오사나이 가오루의 리얼리즘 스타일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야스에가 1936년에 쓴 글의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지켜본 외국의 뛰어난 연극 장면들을 찍어서 모아둔 사진과 꼼꼼히 노트해둔 플랜을 참고해서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 장래 여러분의 기술적인 기반을 잡기 위해 가장 적당한 교수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략. 이것이 선생님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출하신 것들은 체홉, 입센, 톨스토이, 하우프트만, 셰익스피어 등이 대부분이었고,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했던 연출 플랜대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대장치, 소도구, 의상, 배우의 무대에서의 위치, 움직임 등의 순서가 놀라우리만치 정밀하게 기입된 선생님의 노트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외국 무대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중략. 예를 들어 세자매의 무대에 등장하는 자작나무가 동경을 다 찾아도 없으니까 멀리 무슨 산 위에서 잘라보내게 하거나, 사모바르의 소독으로 사용할 소품을 훌륭한 진품만을 가까스로 모으거나, 무대 위에 잠깐 등장하는 작은 액자나 램프 갖가지 가능한 한 외국의 것과 비슷한 것들을 모으기 위해 무척 고심하셨습니다. 무대 연습 때 언제나 소도구나 효과부에 관계된 분들을 꾸짖는 선생님의 모습을 지금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공연을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똑같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놀랐을 정도였습니다. 네,
야마모토 야스에가 회고한 오사나이 가오루의 작업 스타일이었습니다. 오사나이 가오루는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영향을 받아서 정확한 역사적인 고증 같은 거 아니면 그 외적 사실성 같은 것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방금 이야기가 되었죠.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사실주의적 스타일을 자기들의 공연에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라고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사나이 가오루가 리얼리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공동 설립자인 히지가타 요시는 자기 나름의 스타일을 무척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모토 야스에는 히지가타 요시에 대해서도 회고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스타일리스트인 메이에르 홀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술저널 창간 준비 후 스가 유키오저 마정희 역 축지소극장의 무대 연출과 연기의 방식 16쪽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히지카타 선생님은 메이에르 홀드 밑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인지 그 영향을 받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상당히 독창적인 사람으로 그 연출에서도 강하고 거칠은, 그래서 끊임없이 신선한 강한 힘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배우, 조명, 미술부의 사람들에게 연출가에게 의존하지 마라, 자기 스스로 공부하라, 연출가는 단지 연극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엄하게 꾸짖어 실력을 쌓게 만드셨습니다. 연출하신 것들도 로망 롤랑, 게오르그 카이저, 차펙, 쇼, 로마쇼프, 피란델로, 마르티네 같은 진보적인 작가의 작품을 항상 선택하셨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인용문을 보면은 히지가타 요시는 리얼리즘이 아닌 작품들, 표현주의 작품들이나 또 피란델로처럼 리얼리즘을 추구하지 않는 작가의 작품들도 다양하게 공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이 당시 축지소극장의 공연 장면이 찍힌 사진들에서 그 공연들이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주의적이지 않은 스타일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출가 홍해성은 이러한 풍토에서 경험을 쌓았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다양한 근대극의 스타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홍해성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치진, 서항석 등과 함께 만든 극예술연구회에서도 제2회 공연은 표현주의 작품 리하르트 괴링의 해전이라는 작품을 공연했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비사실주의적 계열의 작품들이 많이 공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주 공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자취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한 자취들까지 우리가 다 추적하고 그것들을 끌어안아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한국 근대 연극의 본질을 리얼리즘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얼리즘도 중요하지만 리얼리즘은 근대 연극의 다양한 사조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고 한국 근대 연극에서는 홍해성을 통해서 또 물론 다른 선구자들도 계셨지만 홍해성을 통해서 다양한 서구 근대극의 사조들이 국내에 소개되었고 가능한 한 실천되었다라고 보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